지금 미국 의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꺼리는 한국의 그 음식이 제 생명을 구했어요. 뇌경색으로 죽음을 예감했던 순간 한국의 오래된 지혜가 제게 새 삶을 선물했죠.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한국 전통의 힘을 받아들인 순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워싱턴의 최고 병원도 할 수 없었던 것을 가능케 한 한국 음식의 비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 들려드립니다. 저는 헬렌 애쉬턴입니다. 61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30년을 일하며 전쟁터에서 협상하고 국제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은퇴 직후라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유엔에서 자문위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임무가 바로 한국 방문이었어요. 서울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것은 공기의 다름이었습니다. 워싱턴의 건조하고 쾌적한 공기와는 확연히 달랐죠. 3개월 체류라니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시아 국가에서의 외교 아카데미 특강은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애쉬턴 자문위원님 환영합니다. 신우진이라고 합니다. 체류 기간 동안 통역과 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만남에서 신우진 사무관은 정중하고 프로페셔널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예의 바른 태도, 영어 발음도 꽤 훌륭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장난기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인 노부인을 맞이하는 것이 그에겐 흥미로운 임무였나 봅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신우진은 한국 문화에 대해 소개했어요. 저는 외교관으로서 문화적 개방성을 중요시했지만 솔직히 음식만큼은 예외였습니다. 30년 외교 생활 내내 현지 음식은 최대한 피했죠. 특히 발효식품에는 거부감이 컸어요. 한국은 발효 음식이 유명합니다. 김치, 된장, 그리고 청국장이 대표적이죠. 신우진의 말에 저는 미소로 응대했지만 내심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뉴욕에서도 한국 음식점에서 맡았던 그 독특한 냄새가 떠올랐어요. 발효라는 건 결국 부패의 다른 이름 아닌가요? 청국장은 특히 건강에 좋습니다. 제 어머니는 충청도에서 평생 청국장을 담그셨는데 마을에서 명인으로 불리십니다. 신우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그래서 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는지 신우진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어요. 호텔 방은 완벽했습니다. 높은 층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워싱턴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창문을 열자 낯선 음식 냄새가 훅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급히 닫고 에어컨을 켰죠. 내일부터 시작될 일정을 위해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식사는 호텔 룸서비스로 스테이크를 주문했어요. 낯선 곳에서도 미국식 식사 습관만큼은 철저히 지키는 것이 제 원칙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외교 아카데미에서의 첫 강연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한국 외교 지망생들 앞에서 30년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강연 중간에 환영 오찬이 준비되었는데 테이블에 놓인 음식들을 보고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이건 무슨 냄새죠? 제가 묻자 신우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청국장입니다.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그 냄새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양말과 썩은 치즈를 섞어 놓은 듯한 향이 온 방 안을 채웠어요. 저는 외교관으로서의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숨기지 못한 표정이 모두에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발효된 음식을 좋아하는 거죠? 썩은 건데? 제 말이 통역되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신우진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전문가답게 부드럽게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애쉬턴 자문위원님, 문화마다 향과 맛의 기준이 다르죠. 미국의 블루치즈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겐 도전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의 재치 있는 대응에 저는 납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청국장은 제게 넘을 수 없는 산이었어요. 첫날부터 문화 충돌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쓰며 생각했어요. 외교관으로서 수많은 문화를 존중해왔지만 이런 음식 문화만큼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너무 길게 느껴졌죠. 이틀째 아침 저는 완벽한 미국식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스크램블 에그와 베이컨, 팬케이크는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식사조차 한국에서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김치와 된장찌개 향이 흘러나왔으니까요. 외교 아카데미에서의 강연은 연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 경험을 듣기 위해 학생들은 물론 현직 외교관들까지 모여들었죠. 질의응답 시간이 항상 부족할 정도였어요. 강연을 마치고 나면 항상 추가 면담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정을 빠짐없이 소화했어요. 외교관의 철칙은 체력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른팔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저림이었어요. 처음에는 잘못 누워서 그런가 싶어 무시했죠. 하지만 강연 도중 갑자기 오른팔에 힘이 빠지면서 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애쉬턴 선생님? 신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프로페셔널한 외교관으로서 작은 실수로 행사를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강연이 끝날 무렵 저는 가벼운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제는 국제분쟁에서의 여성 외교관의 역할. 제 목소리가 흐려지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그 순간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어요. 온몸이 무거웠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신우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죠.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주세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렸어요. 옆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신우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깨어나셨네요.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겁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며 건강에 대한 염려는 했지만 실제로 쓰러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외교관 생활 내내 철저한 건강관리로 큰 병 없이 지내왔는데 말이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애쉬턴 씨, 초기 검사 결과 경미한 뇌경색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 주간 치료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뇌경색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쯤 퇴원할 수 있죠? 강연 일정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일정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도 상당히 높아요. 즉시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제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어요. 30년 외교 생활 동안 단 하루도 아파서 회의에 빠진 적이 없었는데 은퇴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그것도 낯선 나라에서. 식이요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저염식에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 위주로 드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저는 작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라면 완벽한 식단을 짤 수 있었겠지만 여기는 한국이었어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이라니 설마. 저녁 식사 시간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병원 식판에 올라온 것은 다름 아닌 청국장이었어요. 그 독특한 냄새가 병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형벌이에요. 저는 신우진에게 항의했습니다. 다른 음식으로 바꿔달라고 해주세요. 신우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간호사와 이야기했지만 결국 돌아와서 어깨를 으쓱했어요. 병원 측에서는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식단이라고 합니다. 청국장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고 장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도시의 불빛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깊은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워싱턴의 가족들, 친구들과는 시차도 있어 연락하기도 쉽지 않았죠. 미국에서라면 최소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을 텐데. 식판은 그대로 돌아갔고 저는 허기진 채로 밤을 보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곳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외교관으로서 수많은 국제 위기를 해결해왔지만 지금 제가 직면한 이 개인적인 위기는 어떤 외교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쩌면 제 원칙을 일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병실 문이 열리고 신우진이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노트북을, 다른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애쉬턴 선생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저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았습니다. 최악이에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배도 고프고 머리도 아프고. 신우진은 동정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눈에는 장난기가 어려 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인데 특별히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순간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혹시 미국식 아침 식사? 스크램블 에그와 베이컨? 팬케이크와 메이플 시럽? 신우진이 가방에서 꺼낸 것을 보고 저는 실망을 숨기지 못했어요. 또 청국장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것과는 달라요. 어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청국장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청국장이라고 자부할 수 있죠. 작은 유리 용기에서 익숙한 냄새가 퍼졌어요. 저는 코를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네 문화는 존중하지만 이건 내겐 고문이야. 신우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애시턴 선생님, 청국장은 한국인들의 해독제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음식으로 건강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뭐요? 미국인들은 햄버거로 수백 년을 살아왔지만 그걸 병원 음식으로 주진 않잖아요. 저의 날카로운 반응에도 신우진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햄버거가 염증을 낮추고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들어본 적 없네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의 유머 감각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청국장 명인이세요. 50년 넘게 같은 방법으로 청국장을 담그셨죠. 마을 사람들 중 아픈 이가 있으면 항상 어머니 청국장을 찾습니다. 그건 명인이라기보단 박물관 수준이겠군요. 살아있는 유물이라고 할까? 저는 비웃듯 말했어요. 신우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병실에 갇힌 답답함과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감이 저를 평소보다 신경질적으로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과했습니다. 그건 너무 무례했네요. 신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어요. 괜찮습니다. 아픈 상태니까요. 의사가 회진을 왔고 또다시 좋지 않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여전히 높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겠지만 식이요법이 매우 중요해요.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가 나간 후 신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숟가락만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의 청국장은 정말 다릅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신우진은 노트북을 펼치고 제 강연 일정을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강의도 있었고 아예 취소해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 상태로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신우진은 솔직하게 답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최소 2주는 입원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외교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중요한 일정을 놓친 적이 없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영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그 망할 청국장 때문이야. 신우진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방금 영어로 청국장을 욕하셨나요? 그건 새로운데요.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최악이었지만 웃음은 잠시 긴장을 풀어주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신우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0년 외교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른 문화의 음식을 거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프리카에서 근무할 때 염소 내장탕을 권유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거절했죠. 중동에서는 양 눈알 요리를 대접받았는데 역시 정중히 사양했고요. 그런데 왜 그런 음식들은 거부하셨나요? 외교관으로서 문화적 개방성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신우진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정확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어쩌면 그건 내 약점일지도 모르죠. 외교관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신우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완벽한 외교관이라도 인간이니까요. 저는 그의 말에 작게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그를 동료로 느꼈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저녁 식사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어요. 역시나 청국장이었습니다. 신우진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번에는 둘 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의 관계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우진 씨, 내일은 차라리 햄버거를 몰래 가져다 주면 어떨까요?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염증 수치를 낮출까요? 신우진이 장난스럽게 되물었어요. 저녁 식사 트레이는 또다시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이제 조금 익숙해져 있었죠. 하지만 제 건강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침 회진 때마다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쉬턴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회복이 예상보다 느립니다. 약물 치료와 재활 운동에도 불구하고 염증 수치가 여전히 높아요. 의사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수액과 약물로 연명하다시피 했어요. 병원 식사는 대부분 손도 대지 않았고 간간히 신우진이 가져다준 샐러드와 과일만 조금씩 먹었죠. 더 강한 약을 처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희망을 담아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강한 약은 부작용이 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추천하기 어렵고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영양 섭취예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계속했습니다. 음식을 거의 못 드셔서 회복에 한계가 있어요. 특히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청국장 얘기가 나오자 저는 속으로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워싱턴에서라면 최신 의학 기술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왜 자꾸 그 냄새 나는 음식을 강요하는 걸까요? 의사가 나간 후 신우진이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방문하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은 어떠세요? 최악이에요. 의사 말로는 내 장내 미생물이 엉망이래요. 그리고 또 그 말도 안 되는 청국장을 권하더군요. 신우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의사 선생님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무슨 뜻이죠? 이대로 가면 더 큰 뇌경색이 올 수도 있대요. 선생님께서 적절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아서 약물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그 냄새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영양제 주사라든가? 신우진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도 최대한의 영양제를 맞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대요. 특히 장 건강을 위해서는 실제 음식이 필요하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반쯤 가렸습니다. 깊은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느니 그냥 천천히 낫겠다는 마음과 빨리 회복해서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충돌했죠. 오후에 물리치료사가 와서 간단한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팔에 힘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만 아직 글씨를 쓰거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치료사가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냥 그 음식을 한번 시도해보지 않으세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가 이해 못해. 그건 음식이 아니라 고문이야. 엄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한국 병원에서 퇴원해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빨리 나아야 해요. 딸의 현실적인 조언에도 저는 여전히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30년 외교 생활 동안 저는 항상 자기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것이 제 정체성이었고 원칙이었어요. 그 원칙을 버린다면 제가 누구인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간호사가 또다시 청국장이 담긴 식판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작은 그릇에 아주 소량의 청국장이 담겨 있었고 옆에는 죽과 샐러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드셔보세요. 아주 조금이라도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그릇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들어 청국장 위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코끝에 닿자마자 저는 다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못하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죽과 샐러드만 먹고 청국장은 그대로 두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혼자 병마와 싸우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외교관으로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던 저인데 지금은 한 그릇의 청국장에게 패배하고 있었어요. 문득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면? 그래도 청국장을 거부할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답은 분명했어요.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음식이라도 먹어야겠죠.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그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국적인 도시의 불빛들이 제 마음의 어둠과 대비되었습니다. 저는 창턱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는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진찰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애쉬턴 씨, 염증 지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항생제 투여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요? 의사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두 번째 뇌경색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첫 발병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말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죽음의 가능성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의사는 약물 치료 계획을 조정하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은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지? 음식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목숨을 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가? 오후가 되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진이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뒤로 나이 지긋한 여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어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제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오말순이라고 하세요. 저는 놀라서 침대에 바로 앉았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당황스러워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오말순 여사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어요. 몇 초간 침묵이 이어지다가 그녀는 가져온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유리병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특별히 집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신우진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만 담그는 특별한 청국장입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청국장이라니. 하지만 오말순 여사의 진지한 표정에 무례하게 굴 수는 없었습니다. 오말순 여사는 유리병 뚜껑을 열었고 구수한 향이 퍼졌습니다. 병원 청국장과는 조금 달랐어요. 좀 더 깊고 진한 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 떠서 저에게 내밀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먹을 수 없어요. 신우진이 통역했고 오말순 여사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우진이 통역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 집에서 아픈 사람 살릴 때만 꺼내는 거유. 그 단순한 말에 제 마음에 미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 낯선 노인이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말순 여사가 다시 숟가락을 내밀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만 참자. 한 번만 시도해보자. 그리고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예상했던 역겨움 대신 복잡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물론 처음 맛보는 강렬한 풍미였지만 상상했던 것처럼 끔찍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깊고 풍부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떴고 오말순 여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신우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떠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상한 것과는 다른 맛이에요. 오말순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신우진에게 뭔가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매일 조금씩 가져다 주겠다고 하세요. 천천히 드셔보라고요. 저는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완전히 이방인인 저를 위해 이렇게 신경 써주는 그들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말순 여사는 제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마치 제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더 말했고 신우진이 통역했어요. 약은 약사가 만들지만 음식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청국장엔 50년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벽이 조금 허물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청국장에 대한 공포도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회복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신우진이 어머니의 청국장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병원 식사와 함께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완전히 익숙해진 건 아니었지만 그 맛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신우진이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어제보다 머리가 덜 아프고 팔의 저림도 약간 줄었어요. 물론 하루 만에 기적적인 회복을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의사도 말했듯 회복은 서서히 진행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무언가를 먹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흘 후 혈액 검사를 다시 했고 의사는 약간의 미소를 지었어요. 염증 지수가 조금 낮아졌네요. 크게 호전된 건 아니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신우진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어머니께 꼭 전해드릴게요.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당신에게도요. 내가 얼마나 까다로운 환자였는지 알아요. 신우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문화적 충격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죠. 저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치즈케이크의 냄새를 견딜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치즈케이크가 뭐가 그렇게 냄새가 나나요? 신우진은 웃었어요. 우리에게 발효된 치즈 냄새는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가 되었죠. 이런 소소한 대화가 저희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이 낯선 환경에서의 제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고 저는 매일 조금씩 청국장을 먹었습니다. 완전히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어요. 의사들도 제 회복 속도에 만족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점차 개선되고 있었고 오른팔의 마비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젓가락도 잡을 수 있겠는데요? 신우진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도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가르쳐줘봐요. 그날 오후 우리는 젓가락 들기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감을 잡아갔어요. 그 과정에서 많이 웃었고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주가 지난 후 의사는 퇴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외래 진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식이요법은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단백질,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한 발효식품이 도움이 될 거예요. 신우진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참에 저희 어머니가 계신 충청도에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보다 공기도 좋고 진짜 한국의 시골 생활도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문득 이것이 외교관으로서 정말 값진 경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엔 자문위원으로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였죠. 좋아요. 가보죠. 충청도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푸른 산과 논밭이 펼쳐졌어요. 서울의 빌딩 숲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차창 밖을 바라보며 저는 미국의 시골 풍경과 비교했어요. 다르지만 어딘가 비슷한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오말순 여사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전통 한옥은 아니었지만 오래된 시골집 특유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장독대가 있었고 오말순 여사는 자랑스럽게 그것들을 소개했어요. 이건 된장독, 이건 간장독, 그리고 여기가 청국장을 만드는 곳이에요. 신우진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그녀를 따라갔어요. 오말순 여사는 천천히 청국장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삶은 콩을 지프로 덮고 따뜻한 아랫목에 발효시키는 전통 방식이었어요. 이 방법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다고 하네요.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유산균과 효소가 풍부하게 담겨 있는 과정이죠. 신우진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놀라웠어요. 이런 전통 방식이 현대의학과 연결된다니 흥미롭네요. 저녁 식사는 오말순 여사가 정성껏 준비한 한국 전통 음식들이었습니다. 청국장은 물론 다양한 나물과 김치, 생선구이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였어요. 저는 조금씩 모든 것을 맛보았고 놀랍게도 대부분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마당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오말순 여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신우진의 통역으로 소통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청국장을 거부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말순 여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신우진이 통역했습니다. 음식은 처음엔 낯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친구가 되지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한국 시골 마을에서 청국장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그 맛을 즐기다니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시골의 소리와 냄새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잠들기 전 저는 신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이 냄새 이젠 나쁘지 않아요. 예전엔 그저 낯설었던 것 뿐이었군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문화는 냄새 너머에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여행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적응이 아니라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이었어요. 외교관으로서 쌓아온 경험보다도 더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호텔에서 다시 생활하며 남은 강연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건강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고 의사는 정기적인 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신우진은 여전히 저의 일정을 도왔고 이제는 더 친밀한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우진이 평소보다 굳은 표정으로 제 호텔 방을 찾아왔어요. 애쉬턴 선생님,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이었어요. 저와 오말순 여사가 청국장을 함께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충청도 방문 중에 몰래 찍은 것 같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신우진은 아래로 스크롤하며 댓글들을 보여주었어요. 미국 외교관, 썩은 콩국에 빠지다. 서구인들도 결국 우리 음식에 무릎 꿇는군, 청국장. 외교 성공. 같은 조롱 섞인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30년 외교 경력을 쌓아온 저는 늘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었죠. 외교 커뮤니티에서도 이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일부는 선생님이 한국 문화에 감동한 좋은 사례라고 보지만 일부는 신우진의 말이 끊겼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일부는 제가 원칙을 버리고 현지 문화에 굴복했다고 볼 것입니다. 처음에는 굴욕감이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싫어하던 음식을 먹는 장면이 전 세계에 퍼지다니요. 저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평판이. 신우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헬렌 애쉬턴은 이제 문화 외교를 진짜 하고 계시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문화 외교는 단순히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그동안 말로만 문화 존중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몸으로 직접 경험하셨어요. 그게 진정한 외교 아닐까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외교 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문화적 장벽은 넘지 못했었어요.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것조차 거부했으니까요.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천천히 인정했습니다. 내가 쌓아온 외교관으로서의 자부심이 오히려 더 깊은 이해를 막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오말순 여사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썼다가 다시 생각해서 신우진에게 한국어로 번역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말순 어머니께
당신의 청국장은 제 몸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 편견도 치유해 주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저는 항상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과 50년의 지혜가 담긴 음식은 제게 진정한 문화 교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편지를 마치고 나서 저는 병원에서 찍은 제 MRI 사진과 최근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며 생각했어요. 의학적으로 저의 회복은 약물 치료, 적절한 영양 섭취, 그리고 시간의 결과였습니다. 청국장 하나로 마법처럼 나아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과정에서 제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강연에서 저는 예정된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 제 경험을 나누기로 결정했어요. 오늘은 문화적 편견 극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근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인데요. 강당은 조용해졌고 학생들과 외교관들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제 병과 회복 과정, 그리고 청국장과의 만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외교는 문서상의 합의나 말로만 하는 존중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낯설고 불편한 것에 도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야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젊은 외교관 지망생들은 제 솔직한 이야기에 큰 영감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애쉬턴 선생님, 당신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진정한 외교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신우진에게 물었어요. 당신 어머니께 제 편지 보내셨나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제요. 어머니가 매우 기뻐하셨어요. 사실, 어머니가 선생님께 영상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오말순 여사는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장독대 앞에 서 있었어요. 신우진이 실시간으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 냄새 싫다던 양반이 이젠 내 청국장 팬이라니. 세상 참 신기하네요. 다시 와요. 장독도 씻겨줄게. 다음엔 된장도 함께 담가봅시다. 그녀의 꾸밈 없는 진심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그 냄새는 더 이상 불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한 문화의 역사와 지혜,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향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향해 한국식 절을 배워 공손히 인사했어요.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에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 체류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 건강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고 팔의 감각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마지막 검진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애쉬턴 씨, 정말 놀라운 회복세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외적으로도 그렇지만 내적으로도 많이 변했어요. 병원 로비를 나오는 길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외국인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간호사가 가져온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익숙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인사했어요. 처음 드시는 거죠? 청국장이라고 합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냄새가 너무 강해서요. 어떻게 먹나요?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한 숟가락만 먹어보세요. 생각보다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한 숟가락을 떠먹었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화는 처음엔 낯설지만 마음을 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신우진이 말했어요. 선생님, 한국 TV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 문화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무조건 거절했을 테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해봅시다. 인터뷰 당일 저는 스튜디오에 들어서며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어요. 두려움보다는 설렘에 가까웠습니다. 애쉬턴 자문위원님,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떠셨나요? 특히 청국장과의 만남이 인상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문화는 처음엔 거북할 수 있어요. 특히 낯선 냄새와 맛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열린 마음은 생명도 관계도 구합니다. 인터뷰어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청국장이 선생님의 건강을 회복시켰다고 믿으시나요? 제 대답은 신중했어요.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약물 치료와 전반적인 식단 개선, 그리고 시간이 저를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청국장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제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고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해요. 오말순 여사의 손길과 신우진 씨의 인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인터뷰 후 신우진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답변이었어요. 어머니도 방송을 보시고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마지막 강연은 외교 아카데미 졸업식에서 했습니다. 3개월 전 처음 이곳에 섰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외교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문서와 협정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문화와 가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외교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제가 30년 외교 생활에서 배우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이곳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냄새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 제가 청국장을 거부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존경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신우진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어머니가 보내준 청국장으로 만든 요리를 가져왔어요. 처음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신우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그때의 나에게 지금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유엔에서 활동하실 때 이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제 나는 어떤 문화적 장벽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상하게 보이는 관습이라도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보려고 할 거예요. 저는 숟가락으로 청국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맛은 친숙하고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미국으로 오실 계획 있으세요? 워싱턴에 오시면 꼭 연락해 주세요.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신우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함께요. 그럼 내가 미국 음식을 대접할게요. 햄버거와 핫도그가 어떨까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음식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마치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신우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마치 두 개의 세계를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제 저는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조금은 한국인이 된 것 같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신우진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어머니께서 보내셨습니다. 미국에서도 가끔 드시라고요. 상자를 열어보니 특별히 포장된 청국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신우진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청국장이네. 이걸 먹으면 한국이 생각날 거야. 그리고 우진이 말로는 미국에도 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더구먼. 언젠가 내가 미국에 가면 그쪽 사람들에게도 우리 청국장을 알려주고 싶네. 저는 감동해서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과 어머니께 정말 감사해요. 탑승 시간이 다가왔고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신우진과 헤어지며 저는 한국식 인사를 했어요. 90도로 허리를 숙여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한 그릇의 청국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미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생각했습니다. 유엔 자문위원으로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전 세계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문화 이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졌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는 냄새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제 가방 안에는 오말순 여사의 청국장이,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제 삶의, 그리고 외교관으로서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국의 문화적 지혜는 제 몸과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깊은 존중으로 마무리하게 됐네요. 청국장을 통해 저는 진정한 문화 교류를 배웠습니다. 외교관 30년 경력보다 한국에서의 3개월이 제게 더 큰 가르침을 줬어요. 말로만 하는 존중이 아닌 직접 체험하는 이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낯선 것을 만나면 거부하기보다 그 안의 지혜를 생각합니다. 오말순 여사의 따뜻함과 한국 사람들의 진심은 제 마음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여러분도 낯선 문화를 만났을 때 판단보다 이해를 선택하신다면 예상 못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